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설에게입니다. 이번 강의는 DAT 2급 52의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AT 2급은 전산 세무 2급이나 전산 회계 1급과 다르게 일반 전표 혹은 매입 매출 전표를 본인이 알아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격 증빙 서류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즉 여기서 말하는 적격 증빙이란 전자 세금계산서, 그리고 카드, 현금 영수증, 국세청에 통보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인 경우에는 이렇게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보고요. 불공사유가 아니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서 불공사유에 해당될 때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세금 계산서인가를 물어봐요. 즉 불공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예이면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오인 경우에는 어디에?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적격 증빙 서류인데 불공사유에 해당되면서 세금 계산서는 매입 매출 전표이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서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게 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제조업이면서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죠. 이때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예외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예외가 이렇게 된다는 거 먼저 알아주시고 우리가 전표를 입력해야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이네요. 일단 우리 회사는 주 하얀손 산업이고요. 우리 회사는 장갑 등을 제조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장갑을 팔았단 말은 제품을 팔았다는 게 되겠죠. 제조업입니다. 자, 그리고 실무 수행 유의사항 중에서는 전산 회계나 세무와 다르게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도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즉 은행 관련 자료가 나오게 되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거래자료 입력이네요.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입니다. 3점짜리고요. 공급자 정보네요. 이화부동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백에서 보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자, 자료입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나왔네요. 이렇게 은행명이 나오면 꼭 이 은행명이 거래처로 걸리게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래일은 1월 15일이고요. 금액은 100만원이네요. 자, 자료 설명입니다. 공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 구입했네요. 이화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예, 알겠습니다. 2번 토지 중개 수수료 계좌 이체 내역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항상 DAT 문제는 평가 문제 번호 순서대로 하셔야지 누락되는 게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지만 취득 원가죠. 토지를 구입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액이 부대 비용이 되겠죠. 따라서 토지 그리고 돈은 무엇으로 줬습니까?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에는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고요. 두 번째,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할 텐데요. 먼저 거래자료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전표죠. 눌러주시고, 자, 날짜는 01월 05일입니다. 년, 월은 두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변, 토지죠. 토지가 100만원 1뿔뿔.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인데 꼭 예금에도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금액은 1뿔뿔. 예, 입력하고 나시면 꼭 이렇게 확인, 거래처도 확인, 금액도 확인하는 거 버릇 되셔야 됩니다. 특히 회계하시는 분들은 내 눈만 믿어야 됩니다. 됐을 거야, 됐겠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1번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간이 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등의 거래는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지출 증명 미수치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3만원이 초과되면 적격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이과세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지급 명세를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여야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단 말이죠.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내지 않으려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메뉴 찾기가 어려우면 F10키 또는 검색 버튼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입니다.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작성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디에 이쪽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가 있는데요. 찾기 힘드시면 여기에 검색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라고 입력하시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칸 맞춰서 천천히 하나씩 입력하시면 돼요. 먼저 2022죠. 2022 0105였습니다. 2022 0105. 자, 상호네요. 상호는 누굽니까? 이화부동산. 물론 F2 한번 해가지고 이화 없죠? 없으면 입력하면 됩니다. 이화부동산. 성명이네요. 성명 안영은. 안영은 오타 없이 천천히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네요. 107 21 215 510 뭐 칸 맞춰서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하이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이픈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뭐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입력할 때 하이픈을 쳐보고 자릿수가 안 맞으면 하이픈 빼고 입력합니다. 외울 필요는 결코 없어요. 그래, 내역이네요. 내역은 우리 요거 수수료였죠. 수수료. 이게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좋고요. 거래 금액은 1뿔뿔 100만원이죠. 송금일자 한번 볼까요? 1월 5일날 송금했었죠. 2022 0105 크게 문제였고요. 은행 한번 볼까요? 은행은 우리 은행이네요. 여기에 우리 은행 나왔죠. F2 우리
우리 투자가 아니라 우리 은행. 자, 다음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계좌번호 나와 있네요. 계좌번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552-21-1153-800 엔터. 자, 이렇게 빨갛게 나왔네요. 뭐가 틀렸는 값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다시 한번 볼게요. 107 하이펀 입력이 안되고 21 하이펀 21510 엔터. 자, 이렇게 하이펀이 없어서 그랬네요.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다가 빨갛게 나타나는 부분은 입력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마치게 되는데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끝나면 꼭 이렇게 엔터를 쳐서 커서가 항상 다음 줄에 멈춰지게 해야 됩니다. 해당 라인을 벗어나서 다음 줄에 멈추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혹시 입력이 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여러분이 볼펜 들고 하나씩 체크하시면 금방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장할까요? 예, 당연히 지금은 저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볼게요. 약속음 수치 거래가 되네요. 자, 실물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어음번호입니다. 어음번호는 F2를 눌러서 찾아보고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없으면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금액은 4,200만원이고요. 자, 먼저 하연손 산업 우리 회사가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발행일은 미래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되겠네요. 발행일은 2월 10일,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둘둘년 8월 10일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금 관리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입니다. 2월 10일 주 미래산업의 외상 매출금과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약속음으로 수취하였다. 4,200만원이 외상 매출금도 있고 계약금 먼저 받았네요. 계약금이 나오면 선수금 아니면 선급금이죠.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외상 매출금은 전액 회수하였고 초과되는 금액만 선수금 계정 과목도 알려주네요.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받아 받을 현황에 반영하시오. 예, 실물 어음을 보고 할 겁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4,2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200만원 중에는 외상 매출금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의 조회입니다. 문제에서 미래산업의 외상 매출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 매출금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왔을 때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평가 문제 순서대로 처리하셔야지 1번부터 하고 2번하고 모든 문제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래처 원장을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눌러주시고, 자, 언제인지 모르니까 01월 01일부터 02월 오늘 날짜가 10일이네요. 10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아이고, 108번입니다. 108. 물론 요 물음표 눌러가지고 물음표 눌러서 뭐 외상 여기다가 외상매 라고 외상매라고 입력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의 코드는 알아주시면 좋고요. 모르는 것은 항상 엔터. 거래처는 알고 있죠. 거래처는 미래입니다. 물음표 눌러서 미래. 자, 미래산업 4200 엔터. 자, 그랬더니 자, 전기에 이월된 금액이 있네요. 얼마입니까?
3,300. 그러니까 4,200만원 받았는데 3,300만원은 외상매출금이고, 그리고 그러면 잔액 900만원은 선수금이 되겠다. 그죠?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음이 나왔죠?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몇 가지가 되나요? 4가지. 받을음, 지급음, 미수금, 미지급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받을음 아니면 지급음입니다. 지금은 미래산업이 발행했죠. 남이 발행한 음이니까 받을음으로 받았네요. 일반 전표에 바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 2월 10일이었죠. 02월 101. 차변 받을음이죠. 받을음. 그랬죠.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됐죠. 미래. 금액은 받은 거는 42 뿔뿔. 다음 대변 4번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 이거 미래한테 받았네요. 미래. 금액은 우리 확인했죠. 33 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선수금이죠. 선수금 미래. 거래처를 다 걸어 주셔야 되네요. 미래. 몽땅 채권 채무에 관련됐습니다. 9 뿔뿔. 예. 자, 이렇게 하면 거래자료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받아 받을 현황에 반영할게요. 자, 이거를 봐야 되겠죠. 보면서 입력해야 됩니다. 먼저 받을음 찍어주시고요. 자금 관리 키는 F3. F3. 키보드 제일 꼭대기 줄에 F1부터 12까지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자, 이 중에서 하얀 부분입니다. 흰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상태. 이거는 보관 아니면 회수죠. 회수는 내가 줬던 거 돌려받는 게 회수입니다. 회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1번 보관. 예, 맞습니다. 자, 종류 이거 안 바꾸실 수 있겠네요. 약속음, 종이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자음이 되겠죠. 전자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6번 꼭 바꾸시고요. 자, 이 음번호입니다. 음번호 어떤 거? 이 음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F2를 눌러봅니다. F2. 자,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004, 그리고 200, 2020, 2020, 다시 할게요. 004, 그리고 2022, 2022, 0210, 021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특히 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고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입력하시고 나시면 확인하시는데요. 자, 요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년, 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2월 10일 그리고 1년 번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2020년 그리고 2022년 02월 10일 1, 2, 3, 4, 5, 6, 7, 8, 9. 예, 맞네요. 엔터. 자, 여기에 자수, 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있죠. 타수의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을 주고 받으면 다 자수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타수. 음을 배서 양도 받은 것만 타수입니다. 내가 배서 양도한 것은 자수예요. 그래서 주고 받으면 다 자수입니다. 예외 배서 양도 받은 음만 가 된다. 타수가 된다. 알아주시고요. 자, 흰 부분이 또 있네요. 발행일 2022년 2월 10일 맞죠? 자,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 지급기일이에요. 지급기일은 8월 10일이네요. 2022-0810. 지급은행 국민입니다. 국민. 자, 입력이 안 되죠. 이때는 항상 F2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지점은 수원역 지점이네요. 수원역. 물론 수원역 해도 좋고 수원역 지점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점 이름이 수원역이니까 수원역만 입력했습니다. 이 뒤에 지점까지 입력하시더라도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흰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점 하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가 되겠네요. 자료 1. 유가증권 매매 거래 보고서입니다.
유가증권, 아마 유가증권이니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 되겠네요. 매매 거래 보고서입니다. 자, 일자 3월 10일날 매수했네요. 3월 20일날 매도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1000주를 샀는데 단가 9,000원에서 곱하니까 9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수수료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수료율이 키가 되겠죠. 그리고 3월 20일날 500주를 팔았네요. 9,600원 받고 팔았고요. 매매대금은 요거 곱하면 480만원인데 수수료 이만큼 들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나왔습니다.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될 것이며 국민은행이 거래처로 걸릴 겁니다. 3월 20일 거래네요.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받은 돈은 473만 8천원을 입금받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1번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 보고서이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매각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아, 이 돈 473만 8천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이거 뭐 빼고 받았습니까? 주식 매각 대금에서 수수료를 빼고 받았네요.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예, 이 문제의 키는 바로 이거죠. 각종 주식 관련 수수료 처리가 됩니다. 주식 관련 수수료 처리는 원칙입니다. 살포, 팔포, 모든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만기 보유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우리 회사 주식이든 자기 주식이든 오만 때만 주식 다 살포, 팔포가 원칙입니다. 즉 수수료는 살 때도 포함시키고 팔 때도 포함시키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만 살다 팔포, 즉 살 때는 따로 수수료 비용인데요. 이 수수료 비용도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든 주식의 수수료 처리는 원칙적으로 살포, 팔포, 살 때도 포함해서 적고 팔 때도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 안 적습니다. 예외 단기 매매 증권만 살다 팔포, 그러니까 살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고 지도금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 주식 관련 수수료 처리를 어려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주식의 수수료 처리는 살포, 팔포인데 예외가 있다. 뭐 단기 매매 증권만 살다, 팔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3월 20일이네요. 일단 3월 20일 날 정리하고요. 03월 20일. 자, 차변 대변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대변부터 한번 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죠. 얼마짜리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인가요? 500주를 팔았죠. 얼마? 48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따로 적는다 그랬죠. 그러면 전주 중에서 500주만 팔았네요. 전체를 판 게 아닙니다. 그러면 5945 내가 준 것은 얼마가 주었습니까? 450만원짜리 줬네요. 금액은 얼마? 4500불. 자, 다음 차변 3번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 반드시 거래처 흘러야 됩니다.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으로 됐고요.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473만 8천원 473만 8천원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차 차익이 발생했죠. 23만 8천원. 지금은 한번 보세요. 이익 받는지 손해 받는지. 자, 내가 준 돈은 내가 판 것은 450만원, 받은 돈은 473만 8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변이 되겠죠. 대변이 돈이 맞지 않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팔아서 이익 받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23만 8천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요거 받을 때
수수료 빼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본대는 50만원을 이익을 봤었는데 수수료 차감한 잔액이 뭐가 된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수료가 나와 있죠? 62,000원이 수수료가 됐네요. 이 돈 빼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이 아니죠. 보니까 450만원인데 30만원 이익 받는데 62,000원 빼고 이익을 받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무엇을 물어봤는가 하면 단기 매매증권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 처리하는 거 가능한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4번이 되겠네요. 기타 일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맞나요? 제가 넘어온 거 아닌가요? 예, 4번. 자, 일반 거래가 됩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및 법인명은 하얀손 산업이고요. 뭐 이런 거 대충 알겠고, 부가세법 과온합 환급금이네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국민은행으로 돌려받았네요. 예,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장은 역삼세무서장이고요. 예,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이 환급 통지서를 보니까 부가세를 내가 예정신고 때나 확정신고 때 뭐 많이 냈던 거 돌려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이해가 됩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상기 자료는 2021년 부가가치세 이익이 확정신고 과온합분에 대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10일에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며 과온합분은 미수금 계정에 반영됐다. 예, 알겠습니다.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미수금을 받았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수금, 이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죠. 어느 역삼세무서였습니까? 세무소. 그렇죠. 걸어줘야 됩니다. 자, 환급금은 4월 20일에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월 20일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20일 자료를 입력할 텐데요. 자, 먼저 3월 10일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였다 그러네요. 일단 일반전표 3월 10일 날 한번 들어가 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3월 며칠입니까? 10일. 다른 날짜가 놓으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대변이 차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 역삼세무서 172,000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변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요거 같은 번호가 되겠죠. 요거 1번이 같은 거래, 요거는 요렇게 같은 거래가 되고요. 자, 다음 요것이 요렇게 같은 거래가 되니까 차변에 미수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 이렇게 처리되어 있네요. 예,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미수금 처리된 것을 뭘로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무서도 나와 있죠. 역삼세무서로 나와 있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몇 월 며칠? 4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04월 20일. 자, 차변. 일단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맞죠? 보통예금이 되고요.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이고, 금액은 172,000원이었죠. 확인 한번 할까요? 금액은 172,000원. 예, 맞습니다. 172,000원. 크게 문제 없고요. 대변. 미수금이 되겠죠? 미수금은 역삼세무서였습니다. 자, 요렇게 역삼세무서라고 알 수 있고요. 3월 10일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세무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세무라고 입력하시면 세무서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선생님, 세무서가 역삼세무서 말고 다른 세무서가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없죠. 우리 회사의 관할 세무서가 역삼세무서이기 때문에 다른 세무서와는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72,000원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미수금의 거래처입니다. 자,
세무서명을 모르는 경우, 거래처란에 이렇게 세무라고 입력하면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